반년 넘게 휴전 상태였던 미중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미중 관세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 미중 갈등 재점화의 발단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맞서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어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말한 내용은 히토류 수출 통제는 이건 정당한 행위다. 그런데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데 대해서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만 해도 중국이 이제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뭐 미국산 물품을 많이 사들이면서 좀 저자세 모습을 보였었는데 2기 들어서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대등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불황을 겪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아주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쉽사리 물러서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재개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종류의 상호 제재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의 중단을 하면서 히토류 금속 5종 그리고 이제 재련 기술, 장비 등 해서 이제 수출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 선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톤당 한 8만 원 정도의 항만 서비스료를 이제 부과를 하기로 한 거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복 조치를 거론하면서 보복 카드를 거론하면서 으름장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 추가 관세, 그리고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그리고 항공기와 항공 부품 수출 통제 이런 걸 지금 언급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상당히 애매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So,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I'm going to be there regardless, so I would assume we might have it.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히토류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가 또는 이제 중국에 대한 100% 부가 관세 이제 발효 시점이 다음 달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8일이죠. 18일 정도 이제 뭐 타협이나 그런 걸 할 그런 기간이 이제 남겨져 있는 셈이죠. 예, 이렇게 미중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세계 금융시장 타격이 무척 컸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난 주말 뉴욕 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그냥 2조 달러가 증발이 됐어요. 근데 시총 1위 엔비디아, 또 애플, 테슬라 이렇게 미 빅테크 7개 주가 그러니까 한 1,100조 원 정도가 증발이 됐다고 이제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또 보도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 재점화 소식이 전해지니까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AI 같은 이제 기술주들을 좀 팔고 미국의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채로 이제 갈아탄 거죠. 그리고 뭐 이 가상화폐 대장주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게 단 이틀 사이에 8%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제 SNS 통해서 뭐 중국 달래기에 나선 것이 이러한 그 금융시장의 동요를 이제 좀 진정시켜보자 이런 의도도 함께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 원달러 환율과 또 호조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앞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오전장에서 1,430원대를 돌파했잖아요. 네. 이게 5월 2일 그러니까 5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화 약세가 지금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중 갈등 재점화도 있고요. 또 일본의 지금 일본 이제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유력한데 아베 전 총리의 이제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지속되니까 그렇게 원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그 외환 당국이 구두로 개입을 했어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고요. 이게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지난 10일 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미중 갈등 재점화 소식에 이제 한 1.7% 하락한 가운데 출발이 돼서
지금 3,600선 아래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뉴욕 증시가 이제 기술적 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 대표적 반도체주, 그러니까 지난 10일 최고가 경신을 이끌었던 이 두 주가를 보니까 각각 2%대, 3%대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겠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업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뭐 히토류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그 뭐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뭐 또 로봇, 그다음에 뭐 또 화력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최첨단 산업에 두루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채굴량의 70% 그리고 정제량의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 업계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재고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중국 수출 통제가 한 3개월 이상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모터 그리고 배터리 이게 이제 주요 수출 품목들인데 여기가 이제 히토류가 쓰여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 상황이 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100% 무역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지금 글로벌 무역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망 차질도 빚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관련 입법, 그 다음에 관세, 뭐 이렇게 이중고, 삼중고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면 뭐 우리나라 미국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가 방미 협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과 관련해서 통화 사업부 체결 그리고 이제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이제 직접 투자 비중 갖고서 많이 서로 논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투자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것, 뭐 이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해서 좀 이견이 좁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해 서로 한국의 어떤 딜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도 이제 오는 15일 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도 열리고 IMF 연차 총회도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만나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미중 갈등이 이렇게 고조가 되게 되면은 미국으로 봐서는 이제 동맹국에 대해서 좀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조바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잘 활용해서 이번 후속 협의에서 이견을 더욱 좁혀야 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기대고 지적이기도 합니다. 예. 이달 말에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갈등이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우려가 나올 만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중국과 정면 충돌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날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부가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어떻게 나올지 뭐 지켜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관련 얘기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If they roll back their export controls, the new announcement, would you Well, roll back? your look,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That's why I made it November 1st. We'll see what happens. Yeah. 그러니까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달 말에 정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또 열리게 되면은 정말 극적 반전이 이루어서 타결이 이루어질지 이런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미국과 중국이 각자 뭐 우리나라 등에게 이제 우리 줄에 서라 뭐 이렇게 압력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제 미중 가교론 이런 게 입지가 좁아지고 또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지 않거나 또 국빈 방문을 원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번 중재자 역할을 해보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모쪼록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